5월 두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주도 아래 물관리 분야 탄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13일 오후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물분야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물산업 혁신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폭넓은 소통과 참여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 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넷제로,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 수소차 전환 공공이 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 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소송부문 탄소 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 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 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염수 하천 쓰레기 보상 피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저염분수 및 하천 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영재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해, 관제, 인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까지 2년 더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원전 부진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이 철회되고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우호적 여론 속에 오염수 해양 방류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방류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협의를 통해 댐홍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 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와 홍수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구역별로 분류한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 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댐 홍수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두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